가보자.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고요. 여기서 지난번에 곱셈,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부분 배웠죠. 그리고 또 뭐 배웠을까?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걸 배웠고, 다항식과 임차식이 무엇인지 그 구성 요소들을 좀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랑 1차식의 덧셈, 뺄셈까지 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수의 곱셈과 나눗셈, 식과 수를 이제 곱셈 또는 나눗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볼게요. 이 수가 이 식 앞에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뒤에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곱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니까 먼저 첫 번째는 단항식과 수의 곱셈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만 썼는데 단항식 곱하기 수라고 썼는데 이 수가 앞에 곱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곱셈은 무슨 법칙이 있었냐면 A 곱하기 B를 한 계산 결과나 B 곱하기 A를 한 계산 결과나 똑같다라는 교환 법칙이라는 걸 성립했기 때문에 단항식 곱하기 수, 마찬가지로 수 곱하기 단항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단항식이라는 거는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즉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이거 단항식이죠. 여기에 덧셈, 뺄셈 해서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붙으면 이렇게 덧셈으로 다시 구성되면 이게 다항식이었던 것이었고, 이게 한 덩어리만 있으면 단항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항식과 수를 곱하는 방법인데,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 이 단항식의 개수라고 하죠. 이 수끼리만 계산해주고 문자는 그냥 곱셈 기호만 생략해서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 곱하기 3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랑 3을 곱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6이고 여기에 x를 곱해서 마이너스 6x라고 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항식과 수의 곱셈, 수끼리 곱한다. 또 다른 건 수가 항상 곱셈 기호 생략할 때 수가 문자 앞에예요. 그래서 수를 문자 앞에 놓아요. 이게 단항식과 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수 곱하기 단항식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눗셈일 때는 어떠냐? 나눗셈은 계산 방법이 어떻게 있었어요? 유리수의 나눗셈 할 때 분수꼴로 나타내거나 혹은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데, 만약에 나눗셈이면요,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단항식에서 수를 나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6x 나누기 2 이런 상황이고, 이거 분수꼴로 나타내면 2분의 6x라고 해서 뭐 수끼리 약분해서 3x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곱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줘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수를 무슨 수로 바꾸냐면 분모 분자가 바뀐 수, 곱해서 1이 되는 그 수를 뭐라고 했냐면 역수라고 했었어요. 역수로 해서 수끼리 계산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6을 해서 3, 그래서 문자 앞에 붙여서 3x라고 나타내줘요.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이제 분수꼴로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답을 쓸 때 이제 나눗셈이 덜 끝나요. 이렇게 약분이 깔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4분의 6x 약분을 하면 2분의 3x라고 놓는데, 이 문자를 보통 위에다가 놓지 않고 문자는 공평하게 이렇게 가운데다 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해주어야 하고, 혹은 그냥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해준다면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해준다면 4분의 1 곱하기 6만 계산해서 이렇게 바로 나타내줘도 된다는 거. 그러면 나눗셈은 분수꼴도 있으나 이때는 문자를 쓸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위에다 올려도 되지만 보통은 더 자주 사용하는 거는 오른쪽에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줘.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꾼 다음에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한다. 이렇게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근데 제목은 1차 식이죠. 쟤는 단항식은 한 덩어리인데 1차 식은 여기에 뒤에 더하기 빼기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1차 식이고요. 1차 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볼게요. 3번이죠. 1차식 곱하기 수라고 적었는데 수 곱하기 1차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1차식에다가 수를 곱할 때는 공평하게 곱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게 곱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는 예를 들게 뭐 이렇게 해봅시다. 2x-3이라는 1차식이 있고 여기에다가 4를 곱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공평하게 곱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4를 2x나 이 3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곱해줘야 돼요. 이거 무슨 법칙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뿌려주는 거. 분배 법칙, 그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곱해요. 2x 곱하기 4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4를 해줘요. 그럼 2x 곱하기 4는 단항식과 수의 곱셈이에요. 수끼리 계산하기로 했어. 8x.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2죠. 그래서 8x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칙을 이용해야 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수를 1차식의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1차식의 모든 항에, 각 항에 수를 곱해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분수꼴로 하면 분배 법칙 쓰기 조금 불편하니까 얘는 역수로 바꾼 다음에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리고 뒤에 나누는 수가 있죠. 곱셈으로 바꿔서 곱해주는 거야. 역수로 바꾼 다음에. 역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풀이 방법을 좀 연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식의 덧뺄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126쪽으로 와주시고 126쪽에 대표 유형 3번과 4번을 싹 다 할 거라서 이걸 좀 지우고 3, 4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수정 테이프 지금 못 줬지? 수정 테이프를 그 빌려준 그 누나 언니가 있는데 하나 망가져가지고 다시 사야 됩니다.
했을까요? 대표용 3번이요. 대표용 3번에 단항식과 수의 곱셈에서 하는 방법은 수끼리 계산하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문자는 수 뒤에 붙여라. 그러면 수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야 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5 얼마예요? 그치? 2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면 양수와 음수의 곱임으로 결과는 음수가 되고 절대값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이죠. 여기에 x를 붙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10x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것도 해볼게요. 3분의 2랑 6을 먼저 곱해야겠다. 그럼 3분의 2랑 6을 곱하면 계산을 해서 약분해서 나타내면 4죠. 4에다가 a를 곱해주는 거니까 4a가 되고, 그 다음에 15x 나누기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앞에 15가 있고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럼 15 나누기 마이너스 3은 예쁘게 떨어지니까, 나누어 떨어지니까 바로 나눗셈을 해주셔도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고 문자 x 있으므로 마이너스 5x. 그리고 4번에 마이너스 8 y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수부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역수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주면 음수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부호가 같은 수, 양수가 되고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플러스 12가 돼요. 수의 계산은. 그럼 플러스 10인데 문자 y 빼먹으면 안 돼요. 12y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대표 4번은요. 어떤 문제냐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이거는 1차식과 수의 곱셈인데 수가 앞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먼저 앞에 괄호랑 수 사이에 현재 곱셈 기호가 생략된 거예요. 3을 각각 곱해줘야 하는데 3 곱하기 2x를 하면 6x고 3 곱하기 3을 하면 플러스 9죠. 그래서 6x 플러스 9라고 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뒤에 있는 3에는 3을 안 곱해줬으니까. 그 다음 2번이요. 곱하기 마이너스 5가 있네. 이 마이너스 5를 각각 1차식에 각각의 항에 곱해주면 되고 4x 곱하기 마이너스 5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20x.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로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괜히 중간에 빼기 만들어서 또다시 마이너스가 붙도록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 상황보다는 이 부호 앞에 있는 부호가 이 숫자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부호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하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계산할 때 플러스 5. 마이너스 20x 플러스 5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그다음 3번. 3분의 2를 각각 곱해줘요. 3분의 1을 각각 곱해주면 3x에 3분의 2 곱하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6이야 이거. 마이너스 6에 3분의 1을 곱하면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4번은 나누기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나누어 떨어지니까 바로바로 나눌게요. 10x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면 플러스 4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4번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3번 아니면 4번 틀렸네요. 5x가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3번이 맞는 거고 4번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나누기 4분의 1 불편합니다. 역수로 바꿀게요. x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로 바꾸고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로 바꿔서 4를 각각 곱해주면 돼요. 4를 각각 곱해주는데 x 곱하기 4는 이 x가 1x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 곱하기 4가 돼서 4가 되고 4x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 곱하기 4를 하면 약분해서 1이 되고 그래서 4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잘못 계산했죠. 이거 나눗셈인데 곱셈으로 계산해버렸어요.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7쪽 볼게요. 127쪽에 4번이랑 7번 한번 해보세요. 4번과 7번.
7번의 색칠한 부분은 직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야 해요. 볼까요? 자, 먼저 4번은 생각이 쑥쑥이라고 나와 있어서 뭔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x에 대한 1차식이 되어야 돼요. 1차식이라는 거는 어떤 식을 1차식이라고 하냐면 이 다항식의 차수가 1이어야 하고 그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가장 높은 차수가 1이어야 1차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만 본다면 그냥 이 상태로만 본다면 x제곱이라는 2차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2차식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1차식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이 2차식이 없어져야 돼. 2차식이 이렇게 없어져야 x에 대한 1차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2차식을 없애기 위한, 2차항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라고 하죠. a 더하기 1이라는 이 개수가 0이 된다면 0 곱하기 x제곱은 0이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2차항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소거돼서 1차식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1차식이 되려면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 더해서 1과 더해서 0이 되는 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상수 a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놓여져 있어야 하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5x가 전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인데 여기서 4라는 길이만큼을 빼주면 바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돼요. 5x-4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9라고.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5x-4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9를 곱한 것이 직사각형의 넓이고 1차식과 수의 곱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수를 1차식의 각 항에 모두 곱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5x에다가 9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끼리 계산하게 되겠지. 수끼리 계산해서 45 문자 뒤에 붙여주고요. 45x 그리고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 여기에 9를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45x-36인데 문제에서는 ax 플러스 b라고 했어요. 자, a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x의 개수가 a고 a 값은 45가 되는데 주의사항, 이제 b는 문제에서는 ax 플러스 b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은 그냥 36이 아니라 앞에 부호 자기 거 챙겨야지 보고 마이너스 36이 바로 b 값인 거예요. 45x 더하기 마이너스 36인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45고 b 값은 마이너스 36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를 하라 했죠. 그럼 45 빼기 36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돼요. 45 빼기 마이너스 36이 되어서 45 뺄셈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더하기 36이 됩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81이라는 a-b의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동류항이라는 부분으로 할게요. 동류항. 이 동류항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동자를 사용한 거고 류는 종류 할 때 그 류를 사용해요. 분류하다 할 때 그 류.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류항의 뜻은 문자 종류도 같아야 돼요. 문자와 그 다음에 1차인지 2차인지 상수항인지 이런 차수 있죠. 차수가 모두 같은 항. 주의사항. 개수는 같지 않아도 동류항이 될 수 있어요. 개수라는 거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인데 그것은 같지 않아도 동류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x와 3x를 보시면 개수는 달라요. 근데 문자 똑같죠? xx. 그리고 이 문자 x의 차수도 똑같아요. 1차. 그래서 동류항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류항이에요. 그러면 2x랑 2y 동류항일까요? 아닐까요? 문자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문자 x랑 y로 다르지? 그러면 동류항이 아닙니다. x와 x제곱 동류항일까요? 아닐까요? 문자는 똑같은데 차수가 어때요? 1차, 2차니까 다르죠? 그래서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자와 차수가 같고 앞에 개수는 달라도 돼요. 이런 것들을 동류항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동류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문자도 똑같고 차수도 똑같고 둘 다 신경을 써야 되고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동류항끼리 덧셈과 뺄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을 할 거예요.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는지. 아까 저기 2x, 뭐 3x 같은 것들 있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는데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해서 바꿔볼게요. 수를 좀. 2x 더하기 마이너스 5x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수끼리만 계산해요. 문자는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에 붙여주시고 수끼리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5x를 계산할 때도 2 더하기 마이너스 5 요것만 먼저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문자 x를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와 마이너스 5이라는 수만 계산을 해주고요. 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에다가 원래 있던 문자만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해주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뺄셈도. 7y 빼기 마이너스 y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개수를 계산하기로 했는데 수만 계산하기로 했는데 7y의 개수는 7이고요. 마이너스 y의 개수는 뭐예요?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이렇게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마이너스 y에 이 마이너스만 있을 수가 없잖아. 1이 숨겨져 있는 건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7 빼기 마이너스 1을 계산하고 문자는 마지막에 붙여주기.
그럼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덧셈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면 8이 됩니다. 그래서 8y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수끼리만 계산해야 한다. 수라는 거는 이제 문자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애들을 뭐라고 했냐면 상수항이라고 했어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은 종류예요. 동류항이에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동류항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만 있다면 상수항들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동류항이라는 걸 배운 이유, 바로 1차식의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동류항을 배우는 거예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1차식의 덧셈 뺄셈의 기본 원리는 괄호를 먼저 풀어요. 괄호가 쌓여져 있거든요. 그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무슨 법칙 이용해야 되냐면 괄호 풀 때 분배 법칙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괄호를 모두 푼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하고 선생님 쓰는 거 애들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 쓰는 거. 이거 한번 푸는 방법 봐줄게요. 했을까요? 자, A 더하기 B 플러스 C가 있는데 괄호를 풀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 즉 괄호에 곱해져 있는 어떤 수를 각각 곱해줘라 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괄호 앞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뭐일 것 같아요? 숫자가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괄호만 달랑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줘요. 그럼 1을 곱해주는데 사실 1은 곱하나 마나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풀게 되면 A, B가 지금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대로 플러스 B로 나오고 C는 어때요? C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C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할 때. 이제 여기 두 번째 게 어려운데 두 번째 거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라는 뭔가가 붙어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수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절대값은 똑같고요. 부호가 바뀐다는 걸 생각해서 A는 이 괄호의 영향을 안 받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B의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C의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 C가 돼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놈들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이렇게 괄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을 때.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의 부호를 다 바꿔줘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괄호를 다 푼 다음에 끝이 아니라 동류항이라는 거 방금 배웠죠. 그리고 동류항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동류항끼리는 계산해서 남아있는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동류항끼리는 싹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놓는 것이 1차식의 덧셈 뺄셈의 방법이고요. 이거 괄호를 풀 때 부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하나만 지금 볼게요. 아니야. 하나 좀 아쉬우니까 두 개를 볼 건데 131쪽이요. 여기 뒤에 있는 유형 다 하나씩 해야 돼요. 일단 131쪽에 대표형 3번만 지워주시고 대표형 4번은 4번 대신에 다른 걸로 할 겁니다. 대표형 3번만 일단 지워볼게요.
대표형 한 번만 지워보세요. 자, 대표형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괄호를 풀 때 분배 법칙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각각 곱해줘야 합니다. 먼저 5를 각각 곱해주면 5랑 x를 곱하면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5x 그리고 플러스 3에다가 5를 곱하면 플러스 15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조심할 점이에요. 그냥 2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부호까지 챙겨주자. 즉 마이너스 2를 분배해주세요. 마이너스 2를 분배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2랑 3x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x가 붙어서 마이너스 6x가 되죠.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곱해요. 음수 두 개니까 결과는 양수가 되고 2 곱하기 1이 돼서 4가 돼요. 그래서 괄호 앞에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를 전체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곱해줬어요. 계산 결과 끝난 게 아니라 남은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류항 찾아서 계산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 동류항 뭐 있어요? 5x랑 마이너스 6x가 동류항이죠. 계산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랑 플러스 4 문자가 없는 애들끼리 동류항이다 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주셔야 돼요. 계산해봤나요? 자, 5x랑 마이너스 6x를 계산합니다. 앞에는 개수만 계산하기로 했어요. 5 마이너스 6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x라고 쓰고 싶은데 1 생략해서 쓰죠.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15 플러스 4가 있어요. 15와 4를 더하면 19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9라고 해서 계산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대표형 4번 대신 선생님 뭐 할 거냐면 4-B번 있죠. 4번의 B번. 그거 한번 지금 도전시킬 거거든요. 요거 풀이 과정 천천히 써가면서 해보시고, 선생님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거니까 먼저 풀이 과정 써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원래는 괄호를 풀 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천천히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습득이 되면 엄청나게 한 번에 모든 괄호를 다 풀어서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해보라 일단 먼저 얘기한 거고. 괄호 앞에 있는 수를 어떤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꼭 거쳐야 되는 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곱하는 거에만 신경을 잘 쓰면 되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푸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소괄호 먼저 풀고 동류항 계산 마지막에 하고 싶으면 그냥 중괄호 풀고 대괄호 풀어서 마지막에 동류항 계산하고, 혹시나 나는 이걸 하나하나 동류항을 계산해 가면서 하고 싶다 하면 소괄호 풀면은 여기 동류항 계산할 거 생겨요. 그 다음 또 이제 중괄호 풀면 또 동류항 계산할 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계산을 해도 돼요. 이거 한 번에 하는 거 살짝 연습을 좀 해봅시다. 먼저 7x는 어디 빠져나갈 부분이 없지, 이미 밖에 있으니까 7x는 그대로 7x라고 일단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항을 보면 그 다음 항이 4x가 있는데 이 4x는 문을 하나 빠져나가야 된다, 대괄호라는 문을. 그럼 대괄호 나갈 때 뭐가 있냐면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가 한 번 바뀌죠. 그러면 4x는 현재 플러스 4x인데 부호가 한 번 바뀌는 상황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4x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올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빠져나오게 하면 안 돼요. 얘는 뭐냐면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놈이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곱해질 애야. 마치 여기 마이너스 1처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항을 보면은 이제 7x 빠져나왔어요. 4x 빠져나왔어요. x가 빠져나올 차례예요. 근데 x는 두 번 빠져나오니까 두 개를 신경 써야 돼. 자, 첫 번째 x는 중괄호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2 곱하죠. 보여요? 여기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2 곱해야 하는 거. 그럼 마이너스 2x가 될 텐데 대괄호를 또 빠져나가야죠. 대괄호 빠져나갈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야 하니까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중괄호 나가면서 마이너스 2x가 됐고 대괄호로 나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2x로 최종적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2x로 빠져나온 걸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x 지울게요. 자, 이제 세 번 빠져나와야 되는 애들이 있어. 소괄호 안에 있는 것들. 자, 소괄호 안에 있는 5x부터 볼게요. 5x 소괄호 나갈 때 어떻게 될까?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5x가 됐어요. 마이너스 5x인데 중괄호를 나가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10x예요. 그냥 플러스 10x. 플러스 10x로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대괄호를 나가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요. 부호를 바꿔요. 그래서 마이너스 10x로 나오게 됩니다. 이 5x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x가 돼요. 다음 안에 또 하나 더 있죠. 3이라는 항이 있어요. 얘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요. 소괄호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부호 바뀌지? 마이너스 3 돼요. 중괄호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어떻게 될까?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괄호를 나가면서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왔어, 이렇게. 이제 동류항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6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x가 있는 애들끼리 이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x가 되는지. 계산했더니 몇 x 나왔어요, 혹시? 그치. 마이너스 5x가 되고 상수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한 결과이고 a 마이너스 b래요. a 값은 x의 개수 마이너스 5고 b 값은 상수항인데 주의사항 부호 챙겨서 플러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어야 되지. 문제에서 a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ax 마이너스 b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빼고 생각해야 되니까 6이 되는 건데 플러스 b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6 전체를 더한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을 뺍니다.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 부호 덧셈으로 바뀌고 부호 바뀌면서 플러스 1 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괄호가 여러 개 있으면 꺼내는 거를 한 번에 꺼내는 걸 좀 이제 차근차근 연습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쪽에 보시면 유형이 4개가 있죠. 이 4개의 유형 싹 다 할 거라서 자, 지금 알려줄게요. 대표 5번이랑 대표 6은 안 할 거고 6에 B번 할 거예요. 그다음 대표 7, 대표 8까지 해볼게요. 대표 5, 7, 8만 지우시면 돼요. 대표 5, 7, 8만 지워주시고 대표 6은 그 6번에 B번 할 거예요. 대표 5번이랑 6번의 B번이랑 대표 7번이랑 대표 8번 이렇게 4문제.
우리 5번부터 한번 볼게요. 대표 5번 보시면 다음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분수 형태예요. 그래서 분수 형태는 계산할 때 보통 통분을 해서 덧셈 뺄셈을 하죠. 통분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2분의 3x 플러스 1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인데 분모가 어차피 같으니까 한 번에 쓴 거예요. 뒤에 있는 4분의 5x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 여기서 진짜 조심할 점이 일단 이 가운데 이 부호에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합니다. 자, 먼저 얘가 어떤 구성인지를 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볼 거예요. 이거는 이런 형태였던 거예요. 원래 선생님 지금 썼는데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이 있었고 뒤에 빼기하고 이게 지금 하나의 식이 아니라 분자가 1차식이죠. 1차식이었던 거예요. 4분의 5x 마이너스 4분의 2라고 되어 있는 이런 1차식을 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주의할 점은 지금 얘기할 건데 뭐냐면 1차식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 괄호 앞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뒤에 있는 1차식에 둘 다 적용하면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돼요. 즉 여기서도 이 마이너스가 가운데 있죠. 분수와 분수 사이에 있잖아. 이 마이너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분자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에 조심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통분을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를 4로 만들어서 한 번에 써서 통분을 좀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2분의 3x에서 여기 2분의 3x도 그렇고 2분의 1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4가 되려면 분모와 분자의 2를 곱해줘야 하는데 1차식에 곱할 때는 꼭 분배해서 동일하게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2랑 3x를 곱하면 6x가 되고 2랑 1을 곱하면 2가 돼요. 여기까지 일단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심할 점이 뭐냐면 다음에 있는 1차식은 분모가 어차피 4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통분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조심할 점 하나는 저 가운데 있는 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줘서 부호가 둘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5x가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2도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4로 만들어 놓을게요. 분자에서 동류항을 계산할 거예요. 6x랑 마이너스 5x랑 동류항이죠. 계산을 해주면 6 빼기 5가 1이니까 1x, 즉 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동류항입니다. 플러스 2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로 계산했다면 잘못 계산이 됐을 거예요. 플러스 2 플러스 1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4분의 x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놔도 되고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답 1, 지금과 같이 써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 4분의 4 뭔가 되게 약분하고 싶게 생겨가지고 4를, 분모 4를 따로따로 쓰는 거야. 4분의 1x 그리고 4분의 4는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따로 써주고 그 다음 4분의 4 따로 써주고 그래서 약분해서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 6번의 B번 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A 플러스 2B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무슨 뜻이냐면 여기 A랑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입은 수를 대입하는 것만 했었는데 여기는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a랑 3x-7이 같으니까 a에다가 3x-7 대입, 그리고 b에다가는 -x 플러스 3을 대입.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써주면요, 3x-7이 a 자리에 들어갔고 더하기 2 곱하기 b인데 그 b가 바로 -x 플러스 3이 되니까 이 2를 각각 곱해줘 볼게요. 3x-7이 되고 여기 있는 플러스 2 분배해야 되죠. 분배해서 각각 곱하면 2 곱하기 -x는 -2x가 되고요. 2 곱하기 3은요 6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우리가 동류항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류항이 또 있습니다. 3x랑 -2x가 동류항이에요. 3x-2x 하면 1x니까 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7이랑 플러스 6이랑 동류항이에요. -7 플러스 6을 하면 -1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나올 텐데, 간단히 나타냈을 때는 ax 플러스 b래요. 이게 바로 ax 플러스 b가 된다는 뜻이야. a 값 얼마인가요, 그러면? a는 x의 개수죠. x의 개수는 1이니까 1. b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부호 챙겨야 돼. 이 부호 챙겨서 -1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a-b의 값을 구하래요. a-b 1 빼기 -1이니까 즉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대표 7번 가볼게요. 대표 7번의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식은, 자, 이거는 얼마나 변했는가만 보면 돼요. 사실은 그게 더 편하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바로 계산해볼게요. 원래 풀이 방법은 막 이렇게 뺄셈을 하든 덧셈을 하든 이렇게 식과 식을 빼기 더하기 하는 건데, 생각해보자 우리 얘들아. 자, 4a가 1a가 돼야 돼. 4에서 무슨 짓을 하면 1이 돼요? 이것만 생각해보세요. 4에다 무슨 짓을 하면 1이 될까? 줄어들어야 되지. 그치? -3이 더해졌을 때 1이 되죠. 즉 여기 네모안에 알맞은 식에 a의 개수는 -3이었을 거예요. 즉 -3a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4a랑 -3a가 계산이 돼서 1a가 됐을 거예요. 네모안에 알맞은 식, 일단 -3a가 필수로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상수항 가볼게요. -3이 -8이 되는 상황이에요. -3에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8이 된 상황. -3이 -8이 되려면 무엇을 더하면 될까? 그치, -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네모안의 상수항은 -5였겠지. 그렇게 해서 네모안의 알맞은 식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넘겨서 계산하거나 바꿔서 계산하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해볼게요. 자, 얘들 생각해보세요. 2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6이 됐어. 우리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요? 6 빼기 2를 해준단 말이야. 똑같습니다. 어떤 식에서 네모를 더했더니 20이 나왔대요. 이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덧셈 결과로 나온 a-8에서 4a-3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네모안에 알맞은 식은 a-8에서 4a-3이라는 식을 빼주면 되고, 이렇게 하나 선생님처럼 변화량으로 살펴보나 네모안에 알맞은 식은 똑같이 -3a-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자, 바르게 계산하는 거는 예전부터 정말 많이 나오는 흔한 문제입니다. 초등학생 때도 이런 바르게 계산하기 유형은 되게 자주 나왔었어요. 어떤 다항식, 어떤 다항식 몰라요. A 또는 네모 또는 편한 대로 놓을게요. A라고 놓을게요. 어떤 다항식에서 4x 플러스 1을 빼야 할 걸 잘못해서 더했다. 자, 이런 건 무조건 첫 번째로 잘못 계산한 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잘못 계산한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잘못
계산한 식이요. 잘못 계산한 식 한번 만들 거예요. 우리 어떤 방식을 A라고 할게요. A. 잠시만요. 잘못 계산한 식은요, 바로 A에서 잘못해서 더했대요. 4x 플러스 1을 더했대요. 그렇게 더했더니 이 다항식이 x 마이너스 3이 되었다. 이게 잘못 계산한 식이고요. 잘못 계산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다항식, 어떤 다항식을 구해줘야 합니다. 어떤 다항식 A를 구해줄게요. 그걸 구하는 식을 만들 건데 더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요. 그 결과, 덧셈의 결과에서 더해지는 식 또는 더하는 식을 빼주면 돼요. x-3에서 4x 플러스 1을 빼주면 되고 혹시 변화량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변화량으로 바로 살펴보셔도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몇 x에서 4x를 더해야 1x가 되냐면 마이너스 3x에서 4x를 더했을 때 1x가 나오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3x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수항 볼게요. 어떤 상수항에서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원래 상수항은 1만큼 작았겠죠. 마이너스 3보다 1만큼 작은, 즉 마이너스 4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항식 A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계산한 식을 만들어서 바르게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계산한 식 볼게요. 원래 어떤 다항식에서 뭐 하려고 했냐면 4x 플러스 1을 빼야 한다라고 했어요. 4x 플러스 1을 빼줘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다항식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에서 4x 플러스 1을 빼주면 이거 주의사항 있어요. 아까 개념 노트 할 때도 주의사항 얘기해줬는데 괄호 앞에 이 마이너스 1 뭐 해줘야 되냐면 이 i의 역할은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의 모든 항의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동료함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4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7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계산한 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항식에다가 선생님이 쓴 이 주황색을 써주어야 하고 바르게 계산한 식에다가 이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를 써주어야 하는 거예요. 1번, 2번에 써줄 것 잘 확인하시고 자, 시간 다 돼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마무리할 건데 오늘 일단 과제는 여기 있는 이 책에서는 135쪽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크릿 부록 있죠. 이 시크릿 부록에서 지금 고난도 문제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해볼까 하고 이거 잠깐 빼고 있어요. 중단원 평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냈었나요? 아, 냈었다. 그죠? 이 다음 정수와 유리수 중단원 평가가 있는데 여기 부분 중단원 평가를 내볼게요. 정수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은 안 합니다. 계산은 안 하고요.
고난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교재 다 끝나고